그 사람들이 왜 이 물건을 그 가격에 샀는지, 그리고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좀 파악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린 투자자고 그 사람들보다 저는 한 발짝, 아니 반 발짝만 앞서가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안녕하세요, 고종원입니다. 제가 어제 영상으로 김용도 국토부 장관이 구리 화성 관련해서 집값이 막 올라가고 풍선 효과가 우려가 된다, 그래서 이것도 규제를 해야겠다 라는 기사 전달해 드렸고, 그 기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흔들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해 드렸어요. 근데 하루 만에 이제 구리, 화성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바뀌었다, 최고 가격이 바뀌었다,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들을 보고 이런 심리들을 보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하는지 좀 내용을 전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장관 한마디를 했다고 집값이 올라가나? 누가 그렇게 사?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, 실제 제가 경험했던 시장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쉽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은 기사 한 줄, 그리고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의 선동, 이야기,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이 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. 그래서 이 단순함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,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한번 영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들은 투자할 때 되게 복잡하고 계산적으로 막 분석하고 공부할 것 같잖아요. GPT 이용할 것 같고, 여러 가지 도표나 통계나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종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실제로는 뉴스나 기사, 누군가가 아까 얘기했던 하는 말, 이런 말들에 의해서 바로 실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. 저는 한 7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, 이렇게 결정하는 거 같은 경우가.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경매도 똑같고, 일반 부동산 뭐 금매나 일반 매매나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보다 하는 경우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. 저는 한 70%까지도 보고 있어요. 70% 정도는 진짜 남이 하는 말, 남이 이야기하는 거, 남이 추천해 주는 거, 이런 부동산을 그냥 서스럼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. 자기가 한평생 모아온 돈들을 어떻게 그렇게 투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70%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?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투자를 할까? 특히나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시거나 아니면 연봉이 높거나 이러신 분들이 더욱더 쉽게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던 게,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선가 확신을 대신해 줄 정보를 찾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뉴스고,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위,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. 특히 재개발, 재건축 이런 거는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재개발, 재건축이 바뀐다, 이 지역이 달라진다, 이 지역이 뭔가 호재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누군가가,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딱 얘기하면 재개발이 지을자만 얘기해도 그 다음 날에 막 가격이 바뀌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한 분석은 안 하고 이미 누군가가 정해준 결론만 보고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거, 제가 경험해 봐온 이 투자라는 세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화성구리가 좀 터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, 신고가가 왜 올랐는지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. 규제 지역 바로 옆이고 대출이 나오는 곳이고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어요.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쳐 있었고,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사람들은 규제 없는 옆 지역이라고 해서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 지역이 막 올라가는데, 이 지역이 막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데, 우리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인지를 하고 이 지역을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신고가가 바뀌는 겁니다. 사람들은 그럼 이 지역도 막으면 이 지역도 이제 못 사는 거 아니야? 그럼 이 지역을 미리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빨리 결정을 해버리자. 무슨 부동산 사는 거를 숙제 끝내듯이 끝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. 이런 분들이 저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70% 넘는 것 같습니다. 너 이거 아파트 왜 샀어? 너 이 지역에 부동산을 왜 샀어? 라고 물어보면 그 산 이유를 정말 5분도 얘기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. 누군가가 추천해줘서,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, 이 지역에 뭐가 나아진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결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말 큰 돈이 들어가고, 큰 돈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써야 하는,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까지 써서 레버리지라는 걸 쓰잖아요. 그리고 이 레버리지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용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, 대부분 자기가 5분, 3분 설명할 수 있는 지식과 내용으로
이 선택을 해 버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올라라, 올라라 계속 신고가 확인하고,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가 매번 바뀔 수가 없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산 가격이 신고가가 될 수가 있겠죠. 내가 아마 그 단지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이 아파트를 샀을 겁니다. 하지만 계속 이 해로 고침을 해 가지고 운이 좋으면 뭐 신고가 계속 다음날 막 바뀌어요. 신고가가 계속 바뀌고 신고가를 막 어떤 사람들이 찍어 줍니다. 그러면 마음 편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반대 경우 어떨까요? 신고가가 내가 지금 신고가 대비 막 예를 들어서 내가 5 억에 샀어요. 근데 다음날 보니까 4억 8천, 4억 7천, 4억 5천 이렇게 떨어져요. 그럼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이 본인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조금 떨어져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, 이 가치를 못 보고 가격만 보고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들이 저는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저는 번외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매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경매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시세 대비 싸게 살 수가 있죠. 내가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조금 공부하고 볼 수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좀 못하더라도 말했던 것처럼 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가격보다 싸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, 생각보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, 공부를 좀 하는 건 분명히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부동산이라는 것도 실행의 영역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. 그런 관점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좀 감당하고 불안함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경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여기서 막 그렇게 선택하신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"왜 저렇게 사? 아유 저러니까 망하지. 저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해." 막 이런 얘기할 시간에 그 사람들이 왜 이 물건을 그 가격에 샀는지, 그리고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좀 파악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린 투자자고 그 사람들보다 저는 한 발짝 아니 반 발짝만 앞서가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반 발짝 한 발짝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 이런 얘기들이 있고, 이건 계속 패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시대가 바뀌어도 저는 이런 대중 심리 같은 경우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, 내가 투자로 돈을 벌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들을 계속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들을 싫어해요.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경매 같은 경우도 특수 물건, 어려운 물건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물어줄 데 없는 것들 계속 꾸준히만 하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, 조금 일반 물건 투자하고 일반 물건 경험해 보고 일반 물건 입찰해 보면 쉬워 보이는 거예요.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물건들 해 보고 싶고 조금 더 수익률 높은 거 하려고 하다가 리스크가 갑자기 커지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큰 손해를, 그동안 벌어 놨던 것들 다 까먹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, 쉬운 투자, 어렵지 않은 투자, 우리가 또 본업도 있기 때문에, 우리가 또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리스크가 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따라가는 투자는 하지 말자. 따라가는 투자는 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 덫을 쳐 놓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자. 설령 이런 사람들을 못 잡더라도 경매로 애초에 싸게 사서 이 지역에 선점을 한 이후에 그냥 이 지역에 수요가 있다면 이 지역 사람들한테 파는 게 1 번이고, 만약에 이 지역 사람들한테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호재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파는 운도 따라줄 수가 있다라고 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한 박자만 빨리, 한 박자만 좀 먼저 생각해도, 아니 반 박자만 먼저 생각을 해도 충분히 부동산 투자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. 그리고 그게 경매가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참 신기하네요. 하루 만에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하루 만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고가가 바뀌었다라는 기사들 보면은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사들 많이 보시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도 계속 꾸준히 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, 저도 매일매일 기사 좀 보려고 하고 있고 이런 기사들을 조금 수집하고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. 그리고 그중에서도 괜찮고 이야기 좀 해 보고 싶은 주제들은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